그때 다저스 마이너 리그 팀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로열스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처음에 그 몬트리올 로열스에 합쳤는데 당연히 다 백인 선수들을 일색이죠. 감독도 백인이에요. 감독이 이 선수들을 못 뛰겠다. 타 팀으로 보내달라. 근데 브랜치 리키 사장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가. 내가 근데 밥줄을 끊어진데 그게 못하겠죠. 알겠다. 할 수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혹시 그 얼마 전은 아니겠네요. 조금 부터 한 3년 됐나요? 그린북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린북 영화 보시게 되면은 그때가 1960년대 초반이었나요? 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 흑인 선수 또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이 편협한 시각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말 차별을 당했는지 너무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더 옛날이잖아요. 당시 원정을 가게 되면 백인들과 같은 호텔에 숙박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플로리다에 원정 갔을 때 플로리다 경찰이 와서 이 경기 못해. 흑인이 왜 뛰어? 이 경기 중지시킬 거야. 이런 위협을까지 했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 그러면서 1947년 4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겁니다. 흑인 선수 최초, 유색 인종 최초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28살이라는 야구 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데뷔를 하게 돼요. 이 당시의 관중이 26,623명이 입장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14,000명 이상이 흑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흑인으로서 자부심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같은 팀 다저스 내에서 혹시 그 4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같은 팀 동료인데 동료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샤워도 같이 못해요. 또 같은 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지만 난 쟤 나오면 경기 안 나갈래. 핑계대고 나 좀 아파 오늘 쉴래. 이런 선수들도 꽤 많았다 그래요. 하지만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리오 드로쇼 감독입니다. 리오 드로쇼 감독이 이분의 말이 걸작에 이분도 전형적으로 약간 좀 터프한 그런 야구인의 좀 기질을 갖고 있는데 동양인이건 백인이건 얼룩무늬의 인간이건 나는 감독으로서 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키 로빈슨은 우리 모두,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돈을 쓸 수 없으면 트레이드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딱 눈치챈 거죠. 일부 선수들은 핑계대고 안 뛴다는 걸. 그거를 보고 너 제키 로빈슨을 팀 동료로 인정 안 하고 같이 못 뛰어? 그러면 너는 이 팀 떠나. 선전포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할 말이 없어요. 팀 내 문제를 이렇게 막 안에서 다독이고 있을 때 타 팀에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저항감. 일종의 뭐라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거에 대한 변화. 이걸 두려워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 이런 이기적인 생각하는 경우 저희 일반적인 사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인트루이스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세인트루이스의 몇몇 선수들이 모여서 주축 선수들이에요. 야, 우리 경기 거부해버리자. 우리가 어떻게 껌둥이랑 같이 뛰어?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짓이야. 우리 뛰지 말자.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중간에 조금 새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릭 커미셔너죠.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느냐? 만약에 이 경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거부를 주동한 선수들이 있다. 누군지 색출을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추방을 시키겠다. 야, 영구 추방?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이상 없이 열리게 돼요. 이 모든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제키 로빈슨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참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브랜치 리키 사장의 그 얘기, 맞서지 않는 용기, 그 용기를 생각하면서 다 이겨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시켰느냐, 경기할 때 아주 거칠게 이 선수를 달아요. 당시 제키 로빈슨이 2루수를 보고 2루 도로 뛰면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겠죠. 스파이크 날을 세우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찍어요. 그래서 무려 18cm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해요. 아주 부지기수죠.
팔꿈치로 찌는다라든가 일부러 피해갈 수 있는데 충돌을 한다라든가 로빈슨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신체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뭔가 비신사적인 플레이이긴 한데 증거가 없는 거죠. 심증인데 물증이 없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꿋꿋하게 제키 로빈슨이 이겨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본인이 겪어내면서 첫해 신인왕을 오르는 2할 9푼 7리의 타율에 12개 홈런 그리고 29개 도루를 기록하면서 신인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수가 이런 용기를 보이면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고 또 스타로서 점점점 자리를 굳혀나가게 되니까 다른 팀의 눈이 번쩍 뜨기 시작해요. 야, 우리만 뒤처질 수 없어. 그 다음으로 움직인 팀이 바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인디언스가 2명의 니그로 리그 스타를 데려와요. 레리 도비란 선수와 세이첼 페이지란 선수. 이 세이첼 페이지란 선수는 지금도 나이가 정확치 않아요. 그 당시 왜냐면은 흑인들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세이첼 페이지 선수가 일부에 얘기하면은 메이저리그 데뷔할 때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다 그러고 일부에서는 이미 50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제키 로빈슨에 의해서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른 흑인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선수로 뛰고 있을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했냐. 1950년인데 이미 이 선수의 자서전적인 영화죠. 제키 로빈슨 스토리라는 영화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루수, 3루수, 외야수를 뛰는데 뭐 발도 빠르고 워낙 이 운동신경, 운동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선수로서도 그렇게 10년간 뛰면서 자기의 모든 거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늦은 데뷔 때문에 은퇴할 나이가 37살까지 뛰고 36살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돼요. 또 기업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치 리키라는 해안을 가진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에 맞설 용기가 없었더라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용기, 결단으로서 거기에 동조를 했고 10년 동안 뛰었고요. 그 사회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시민운동 또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발유를 다니는 회사 흑인 최초로 미국 사회 최초입니다.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뉴욕에서 할렘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 흑인 지구잖아요. 그 지역에서 은행을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해서 거기에 은행장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러면서 후학들을 양성, 특히 조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도 제키 로빈슨의 재단이 있고 메이저리그는 늘 시즌 초반에 아예 미국은 블랙먼스라 그래서 흑인들의 달이 있어요.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제키 로빈슨 파운데이션 그쪽에 그 미망인께서 나와서 흑인 학생들 재능이 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운동이라든가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 장학금을 주면서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아직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메이저리그 흐름 바꾸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 인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담으로 그 영화 40이 어떠셨어요? 40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거를 저는 약간 색안경 쓰고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회상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인간으로서 이겨내는 의지와 어떻게 보면 휴먼 스토리 이런 측면도 있고 한 사람이 이런 걸 내가 이겨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되게 좀 강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아무도 하지 않은 거를 먼저 해냈다. 알고 있지만 안 한 거.
알고 있지만 한 것, 그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40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인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영향과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브랜치 리키와 제키 로빈슨을 떼놓을 수 없거든요. 거기서 남자들의 어떤 우정의 얘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브라더십?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셔도 상당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